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명절 준비는 잘 돼 가십니까? 어, 오늘도 영상을 올릴 건데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잠시 인사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현대코아의 지난 과거의 영상들을 쭉 거슬러 내려오고 있는데 음, 구분 소유주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부동산을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서로 좋았던 의도가 제가 이러한 부분을 접근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면 자신의 어떤 잘못들, 자신의 과오들, 그리고 자신이 또 부동산에 가진 생각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음, 어떤 또 헤어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데 그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부동산에 부모님이 남겨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동병상련을 해야 되지 이것을 내 치부가 드러났어.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헤어지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고 이것을 어, 이것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매달리고 관심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부동산 현대코아는 더 개선되고 정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스클럽 강동점이 오픈합니다. 이거는 언제? 1998년 5월 4일. 5월 4일. 자, 뉴코아 할인점인 김스클럽 프랜차이즈 이름이 프랜차이즈입니다. 김스클럽이 그냥 생긴 직영점이 뉴코아가 연 게 아니라 김스클럽 프랜차이즈 뭐냐? 어, 그러니까 지점을 여는 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본사와 본점과 어떤 기술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상표권을 획득하기에 로얄티를 지불하고 하고자 하는 계약입니다. 자, 성심병원 맞은편 주상복합 건물 현대코아 빌딩 1, 3층에 1층은 문화자파, 2층 농축산물, 3층 가정용품 등의 매장을 구성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킴스클럽 강동정은 세원기공 자회사인 주식회사 퍼시픽 팩토링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한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백화점이라고 알고 분양을 받으셨죠. 그런데 킴스클럽으로 해서 구분 소유주들 중에 대다수는 반감을 가지고 자기 분양이니 뭐니 하면서 대단했는데 그마저도 김스클럽은 퍼시픽 팩토링이 프랜차이즈로 영업한 상태였습니다. 세원기공 자회사. 자, 그래서 자, 이게 이브마트. 자, 보이죠? 퍼시픽 팩토링. 퍼시픽 팩토링. 퍼시픽 팩토링 주식회사 퍼시픽 팩토링
이브마트, 있음 이렇게 이어지고 등기 설립일은 언제? 94년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것도 화의가 되고 화의 인가 과정을 거쳐 화의 취소 파산이 되어 2005, 6년에 그리고 20파산 폐지가 되고 20파산 폐지는 채무자인 법인이 돈이 없어 결국은 파산 청산도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산 폐지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6년에 가서야 결국 그 채권자 간의 그런 채무자 간의 어떤 그 청산도 제대로 못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94년에 설립했고 96년, 98년, 2000년 이 2년 약 서로 간 2년씩에 걸쳐서 이브마트 있음으로 이렇게 상호명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세간에 뭐를 했는가를 대충 살펴보고 있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있음은 세원기공의 자회사였다. 그죠? 왜냐? 퍼식 팩토리, 있음, 이브마트로 이어졌기 때문에 같은 법인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세원기공 간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다. 그런데 그 청구 소송에는 중에 세원기공이 화의를 신청하고 재산보전 처분이 이루어지고 각종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가 되어서 말소가 되었다. 그래서 세원기공이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98년도에 98년쯤에 95개의 물건의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78개의 물건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했던 것이 지워지고 말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처분금지 가처분에 근거를 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언제 확정 판결 2003년 7월 8일에 가서야 98년 10월 1일에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8억여만 원의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 그리고 2002년에 가서야 그 공사 도급 계약의 보수 채권, 임금 급료라든가 또는 각종 전문인들과의 어떤 비 그런 보수 부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득하게 되었죠. 누가? 현대산업개발이. 그래서 말소되었던 처분금지 가처분에 말소가 되었던 게 2003년도에 가서야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9갑 2969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었는데 이것은 접수가 1999년이었고 항고일은 2002년 4월 30일에 통해 어디죠? 서울고등법원 2002나 2514-25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라고 해서 화의를 했었던 세원기공의 말소가 되었던 처분금지 가처분이 살아나고 근저당 저당권도 같이 되살아나서 비로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었던 것이죠. 95개의 물건들을 다시 근저당과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층 19개, 지하 1층 15개, 그리고 지하 2층 6개의 물건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했고, 그리고 김혜자 씨, 김만선 씨, 이브마트 이승, 공준복 이종문 씨의 물건들에 대해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의 회복 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라는 내용으로 비로소 이제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가처분 등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의 회복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의사 표시를 하라.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은 가처분이 말소가 되었기에 이런 그리고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소유권들이 이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원기공의 물건 95개의 물건들 중에 34개가.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에 회피가 되었죠.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자, 이씀의 대표이사 김만선, 그리고 파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파산 절차에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이렇게 파산이 결정이 납니다. 20파산 폐지 2016년 5월 1일에.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6 화합 사실에 파산 선고, 주식회사 이씀 선고일을 2006년 9월 15일. 두 이씀에 대해 파산 선고한다. 변호사는 김현이고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한다. 채권 신고 기간을 2006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누가?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 채권자들이. 자, 그래서 파산을 선고한다. 그 채권자들, 일반 채권자들. 자, 채무자 회사는 1994년 5월 19일 설립돼 이브마트라는 상호로 대형 할인점 및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해 운영하다가 대기업 및 외국계
유통사업자들이 대형 할인점 사업에 다수 진출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해 2003년 11월 원주점이 있었고 이브마트의 원주점, 강동점, 포항점을 연이어 폐업했고 폐업 내지 휴업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재무 구조가 부실화되어 채무 변제가 곤란하게 되자 2005년 1월 27일 이 법원에 화의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2월 24일 화의 개시 결정 받고 같은 해 5월 19일 2005년 5월 19일 화의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자가 제공하는 나 이렇게 변제하겠다. 나 이렇게 이자율은 이렇게 되어 얼마의 기간 안에 갚겠다라는 그런 화의 조건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화의 인가 결정이 내려져 그 후 위 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자, 채무자 회사는 그 후 화의 인가 당시 운영하였던 유일한 사업장이었던 이브마트 광양점 그러니까 총 어디죠? 광양점이 전남 광양이죠. 전남 광양장에 이어 전남 광양점 그리고 원주점, 강동점, 포항점 즉 4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중 광양점만 유일한 사업장이었다. 예? 다 폐업하고 자, 그 임대인 사단법인 모와의 임대차 계약이 2006년 5월 30일 종료되고 광양점이 폐점됨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수입원이 전무하고 화의 조건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화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총 자산 3,700만 원, 총 부채 13억. 그러니까 BIS 비율 뭐죠? 은행의 부채 비율은 총 얼마야? 3,700분의 13억이니까 약 어떻게 됩니까? 이게 3, 4, 12. 4 잡고 4천만 원 잡고 10이 됐으니까 4천만 원 잡고 그죠? 12로 잡았다 하더라도 4천에 12 4천만 원에 10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300%? 3000%인가 이게? 하여튼 수백 퍼센트 넘은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해야 되니까 30에 곱하기 100% 하니까 3000%죠. 이렇게 해서 현저한 부채 초과 상태에 있고 영업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채무자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고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파산 원인이 있는 바 파산을 자 이렇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뭐 파산을 선고한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언제 2005년에 2005년 3월 4일에 매일경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씀 대표 김만선 씨가 어떻게 되죠? 당좌거래 전지가 됩니다. 당좌거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수시 입출금이죠.
대신 이자율이 없는 거, 그리고 사업하는 자가 사업하는 법인이 수시로 입출금하기 위해 당좌 거래를 했는데 정지됐다는 것은 부도의 징후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언제? 2005년 3월 4일에. 자, 그리고 공시를 보면 있음의 감사 보고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가 어떤 거냐면 2001년부터 2001년 동안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유동부채 현황, 유동부채 그렇게 해서 담보를 제공한 차입금과 관련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운전 자금을 대출했는데 건물을 담보 잡고 토지도 담보 잡히고 얼마?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3억 2천을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 차입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있음의 부동산에 대해 그 4층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기업은행이 담보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근저당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이겠죠. 근저당권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부채 비율이 353%, 단기는 245.3%.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때 자, 이번 시간에 주로 다뤄야 할 것은 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1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특수 관계자인 주식회사 SM홀딩스 등과 거래로 인해 단기 대여해준 게 얼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3억, 1,000만 원. 그리고 임차 보증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 2,500을 계상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관련 사항 주석 1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2003년 1월 3일에 처분 통지를 받았으나 불복해서 2003년 3월 15일 심사 청구를 한 상태다. 조세 불복의 결과는 현재로서 알 수 없으며 회사는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 발생하 있는 부채에 대해 아무런 부채에 대한 충당금도 재무제표에 설정하지 않았다.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주석 11과 13. 자, 이때가 언제? 이때가 2002년 동안. 자, 특수 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용. 단기 대여금, 대여를 해줬다 얼마? 3억 원. 그 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0억 2,500. 임차 보증금. 아마 세원기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회사였으니까. 자,
우발 채무와 약정사항. 자, 금융기관 등의 약소보험 두매와 백지수표 두매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과연 그거를 근데 다 팠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약소보험을 지급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회사는 단기 중 이루어진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대차 대조표일 2003년 1월 3일에 처분 통지를 받았으나 불복해서 심사 청구를 한 상태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아무런 충당금도 충당해 놓지 않았다. 자, 부채 비율이 단기는 자 367.59%, 367.59%. 자, 부채 비율, BIS 비율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기업 자료는 아예 뭡니까? 감사 보고서는 자 2003년도에는 뭐다? 감사의 범위 제한 때문에 채권 채무에 대한 조회를 실시할 수 없었다. 또한 회사의 회계 기록의 부실로 감사 절차를 취하지 못했다. 자, 이랬다는 것입니다. 언제? 2004년에. 자, 여러분, 이러한 법인이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현대코아에서 지나온 법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심사법인이 어떻게 됐던지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자, 심사법인 2003년 12월 22일 조세 처분에 불복해서 제출을 하였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세액 경정 이런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 체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본 체력을 기초 체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운기공이 자회사죠. 그래서 자, 자회사는 모 회사에 의해 그러니까 모자 관계입니다. 어머니 모 아들 자. 왜 근데 자회사라고 그러고 표현을 하냐면 자본적으로 집에 종속된 독립법원이다.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학생 때 또는 옛날 어린 시절에 부모님 집에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갔죠. 부모님이 해주는 그 숙식을 받으면서 부모님 집에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그러면 종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종속돼 있다. 자, 자회사라는 의미가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 주식의 총 50%를 초과해 소유할 때 성립하며 이 경우 자회사는 계열사 중 종속기업에 해당한다. 아, 그렇구나. 자본적으로 종속돼 있구나. 자회사 특징, 독립법인. 자회사는 모회사와 법적으로 별개이지만 경영 의사 결정에서 모회사의 영향력이 크다. 자, 지분 기준도 자회사 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해야 한다. 누가? 모회사가. 자, 계열사와의 구분. 자회사는 계열사 중 종속기업에 해당하며 관계사와는 또 다르다. 실제 통제권 50% 미만 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자회사로 간주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KT 스카이라이프, KT의 자회사,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의 자회사라는 뜻입니다. LG 헬로비전은 LG U+의 자회사 등은 대표적인 자회사다.
자회사는 기업의 지배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한다. 모회사에서의 이사회 결의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이사회 결의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죠. 상호명 대표자 주요 사업, 상호 결정 중복 여부 확인,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법인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자회사를 알았죠. 그리고 부의 부채, 부의 부채는 뭐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는 기업의 회계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부채, 감추어진 부채, 즉 대차 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는 빚을 말하며 회계상 누락이나 고의적 은폐로 인해 재무제표 이양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부의 부채의 주요 특징. 대차 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 회계 담당자의 실수, 기업의 실적 분식 의도 뭐 이렇게. 부의 부채는 기업의 신뢰도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큰 위험 요인이 된다. 기업과 국가는 부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해야 하며 고의적 은폐는 회계상 부적정한 처리로 간주된다. 자, 부의 부채를 은닉하거나 유용할 경우 법인 세법상 수익 사회 유출로 간주돼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증자 불입대금. 지금 이것을 하는 내용은 그 법인세 청구 등의 2003년 말에 법인세를 했는데 그것을 이부마트 이씀이 거부하면서 행정 심사를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세무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증자대금 뭐냐? 증자대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죠. 법인에 그러면 주주가 그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그 주주를 매수할 때 그 회사로 법인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로 돈이 입금이 되죠. 주주가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대금은 자금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증자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좋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했다라는 것은 그 무슨 상황마다 다른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자 자본을 증식했다. 즉 주주를 늘렸다. 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런데 기업이 유상증자든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니까 자 유상증자 자본금을 늘릴 때 주주 등으로부터 납입받는 자금을 의미한다. 즉 신주를 발행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주주가 실제로 납입하는 그러니까 주주가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그 매수를 해서 주주가 그러면 그 주주는 돈을 납부하죠. 주식 대금을 그럼 회사로 입금을 해야 돼요. 그 주주 대 회사로의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자대금 주요 특징, 납입 방식. 주주가 신주 청약 시 현금 등 대금을 회사에 납입하면 해당 금액은 증자대금으로 처리한다. 회계 처리, 증자대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규정입니다. 자, 납입 시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자산으로 신주 발행이 완료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납입 시 회사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현금으로 자 실권주 나 주주 안 받겠다. 나 이 주식 안 받겠다라고 하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하며 이 실권주는 대주주나 일반 투자에게 배정될 수가 있다. 자, 실무상 유의점. 증자대금은 회사의 자본금 증가와 직접 연결되며 납입된 금액은 회사 자산으로 처리된다. 무상증자와 달리 유상증자에서는 반드시 대금이 납입돼야 하며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요약하면 증자대금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릴 때 주주등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자금으로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고 자본금 증가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증자대금이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서 이 증자불입대금이라는 게 나오게 됐을까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심사 청구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법인세. 자, 그 전에 불입대금은 기업이 자본금 늘릴 때 자본의 편입하는 금액이고 증자 시 주주가 납입한 돈을 회사 자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다. 증자 불입대금의 주요 의미, 자본금 증가와 실질적 근거. 증자 불입대금은 주주가 납입한 것은 회사의 자본금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한다. 제대로 납입 처리되어야 하며 자본금 증가가 인정되며 세무상 입금으로 처리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가공 불입 자금주의. 실제로 자금이 납입되지 않고 형식으로만 처리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약하면 증자 불입 대금은 기업이 자본금 늘릴 때 실제로 받은 자금이다. 송금 삽입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송금 산입은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되며 한도나 송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 접대비 한도 초과 벌금 등은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자, 그리고 이런 자본적인 기초 지식을 갖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 들어갑니다. 심사법인 2003년 0049 2003 12월 22일에 생성했다. 자, 증자에게 있음이 증자한 게 주식을 늘린 게 그 자금을 받은 자금원이 부의 부채인지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채무인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여부다. 자, 증자대금은 상가 임차보증금 중 이브마트가 있음이 주 있음 이브마트 상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중 있음이 몇십억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각 주주의 증자불입대금으로 납입하고, 그러니까 분식회계 했다라는 겁니다. 화이 부채에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 몇십억을 부의 부채로 송금 산입했다. 자, 이게 요지가 이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속연료는 이 세무를 적용한 시점은 2000년입니다. 생산한 건 2003년이고, 자, 강동세무서장이죠. 강동세무서장이 2003년 1월 3일 청구인에게 주 있음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의 사업연도 법인세 7억 3,400여만 원, 그리고 2000년에 법인세 3억 7천여만 원은 임차보증금 미지급에 15억을 부채로 송금 산입하고 5억을 미지급에 5억을 부채로 송금 산입한다. 너희들이 갚아야 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청구법인은
주 2승은 강동구 천호동 565 13층에서 대형 할인 매장을 세용기공 주식회사 청구의 법인 임차에서 김스클럽 강동점을 유통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1999년 7월 3일부터 2000년 11월 15일 기간 중 약 2년간이네요. 그죠? 자본금 100만, 1000만, 1억, 10억, 19억 5천. 어? 쟁점 증자에 19억 5천을 증자했다. 유상 증자했다. 왜 유상 증자라는 의미는, 자, 기존 주자에게 유상 증자했다라는 말은 그 기업이 악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별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주식을 그렇게 늘리고 부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인도 있습니다. 자, 처분청은 이를 확인해서 쟁점 증자액, 쟁점 유상 증자액 상당액을 부의자산, 가지급금으로 보아. 왜 가지급금으로 봤을까요? 입금 산입을 유보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 입금 산입 각 주주에 대해 상여비 배당으로 처분하고 쟁점 증자액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해 있음에게 법인세 7억 3천여만 원, 3억 7천여만 원에 총 11억 6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있음은 이에 불복해서 2003년 3월 15일 심사 청구에서 결정이 난 게 2003년 12월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자. 있음이 봅시다. 자, 청구인의 주장, 있음의 주장은 주주를 대신해 불입한 쟁점 증자에. 그러니까 주주를 대신해서 불입했네. 자, 우리가 앞서 주주 불입대금, 증자 불입대금은 꼭 주주가 입금토록 했죠. 그런데 주주를 대신해 불입했다. 쟁점 유상 증자액은 쟁점 상가 2임차 보증금 얼마죠? 27억 2,485만 4천 원이 20억, 이 중에 20억을 미지급 임차 보증금이다. 지급했다고 했으나 20억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을 세운기공의 화이 부채를 승계하기로 해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에 마련한 자금이다. 화이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서 마련한 자금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화이 채무가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보존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재산이 중지되고 그리고 화이 부채니까 자기가 내건 화이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내건 화이 조건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채무에 대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세운기공도 화이 그리고 뭡니까? 있음도 화이가 되었죠. 그런데 있음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화이 부채를 승계하겠다. 왜냐하면 임차도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이 세운기공의 물건에 임차한 임차 보증금이 그게 27억이었으나 20억이 임차 보증금 쟁점 상가의 임차 보증금인데 이것을 화이 부채를 승계하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죠?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차 보증금이 이 중에 27억 중에 20억을 세운기공의 화이 부채를 승계하기로 해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 부채는 좀 특별한 부채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더 들어가도록 하겠죠. 따라서 쟁점 증자액 상당액을 부의 자산으로 입금 산입하려면 쟁점 미지급 임차 보증금을 부의 부채로 송금 산입해야 된다. 자, 처분청 의무. 자, 그래서 쟁점 증자액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입금 산입하려면 쟁점 미지급 임차 보증금을 부의 부채로 송금 산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처분청 의견을 보죠. 자, 자세하게 보려면. 있음의 결산서에 따르면 쟁점 임차 보증금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급이 되었대. 쟁점 임차 보증금을 화의 부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도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증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증자액 상당액을 부의 부채로 송금 추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대. 자, 쟁점 지급액을 이미 지급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더 들어가 보죠. 쟁점. 그러면 쟁점 증자액이 유상 증자액이 자금원이 부의 부채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자, 이거는 법령이니까 사실관계 판단. 자, 들어보죠. 세원기공은 이용 현황의 아래와 같다. 자, 잘 보십시오. 6층, 6층부터 25층은 아파트니까 쟁점 과세권과 무관하다. 4층, 5층도 쟁점 과세권과 무관하다. 자, 지상 3층 이수 및 세운기공으로부터 분양받아 현재 매장 중으로 사용 중이나 이권 과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자, 지상 2층 세운기공 소유 54개 점포를 보증금 14억, 월세 300만 원에 있음이 임차해야 하고 있다. 자, 열심히 보죠. 자, 2층 분들도 잘 보세요. 자, 지상 1층. 세원기공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암석유의 53인이 53인이 소유한 65개 주물 있음이 보증금 100만, 1000만, 1억씩 13억 2,4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 우리가 뭐죠? 퍼시픽 팩토리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브마트 있음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것은 이 53인이 소유한 임차도고 있다는 말은 퍼시픽 팩토링이었죠. 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쟁점과는 무관하다. 주로 2층, 1층을 다루고 있구나. 자, 유심히 보시죠. IMF 영향으로 쟁점 건물 분양 계약자들의 중도금과 잔금 납입을 지연해 자금난에 봉착한 세원기공은 1998년 7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 개시 신청을 해서 1998년 11월에 화의 개시 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여기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앞선 영상이에요. 앞선 그 세원기공 화의에 해당하는 영상과 주 있음은 쟁점 건물 중 3층은 주 세원기공으로부터 분양받고 3층은 1, 2층은 세원기공과 세원기공으로부터 분양받은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차해 대형 할인 매장인 강동점을 개업했다. 청구법인은 현재 킴스클럽, 포항점, 광양점, 원주점 등 4개를 운영하고 있다. 킴스클럽이었구나. 이브마트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한 요 내용도 킴스클럽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보증금은 14억이다. 1, 2층 사업 중 분양이 안 되는 54개 점포는 세원기공 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 1999년 2월 2일 이승과 세원기공 간의 계약 기간을 1998년 5월 1일과
여러분 2003년 1월 30일까지 이 부분부터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기로 하고 그 후 2년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 보증금 14억에 월 임대료는 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원기공에 실제로 사업자를 임차하기 시작한 1998년 5월부터 99년 2월까지는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월 임대료를 일시 100천만, 10만, 몇 천만 2,700만 원으로 계산해 총 일시 100, 천만 2억 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세원기공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세원기공 소유 물건에 있음이 임차한 거. 자, 쟁점 2. 쟁점 2. 그럼 1층이겠죠? 쟁점 2의 임차 보증금은 100만, 1000만, 1억, 13억 2,400만 원. 뭐다? (1, 2층) 사업장 중 앞서 분양된 총 65개 점포를 분양 입주자가 분양 잔금 얼마죠? 100천만, 100만, 1억, 13억 2,400여만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분양 잔금을 미납했나요? 자, 주 있음이 분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 보증금으로 해 임차하는 대신 그렇구나. 뭐냐? 있음이 여러분들이 미납한 분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그거를 대신하면서 자기가 대체하겠다. 그러면서 그 분양 잔금을 여러분이 미지급한 분양 잔금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서 각 분양 입주자 명의는 세원기공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분양 입주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각 분양 입주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퍼시픽 팩토링하고 임차를 했죠. 그리고 그때의 그 보증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자 임차 계약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뭐죠? 있음 이전에 퍼시픽 팩토링. 퍼시픽 팩토링은 나중에 있음으로 변경되었고, 그죠? 그런데 있음이 그 분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임차 보증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임차하는 대신에 세원기공계에 분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분양자 있으면 대신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자기가 주 있음이 자기가 받을 그 분양 대금 왜냐 자기가 세원기공에게 각 분양자들을 대신해서 이 잔금을 자기가 입금하겠다라고 해서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 전세권 설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있으면 대신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분양 입주자를 여러분들을 채무자로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음이 관련 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자, 여러분에게 전세권 설정을 있음과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세원기공한테 있음이 분양 잔금을 각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수분양자들의 임차 보증금을 미납한 임차 보증금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납부를 했죠. 대부분은. 그런데 그 내용을
분양잔금이 있다고 하고 그 있는 분양잔금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있음이 여러분을 채무자로 잡고 자기가 각 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운기공하고 분양 이거 저기 했지 않습니까? 분양 거래를 했죠. 그런데 잔금이 있었다. 그 잔금을 있음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에 그 분양 잔금은 있음이 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자, 전세권 설정은 그래서 있음은 여러분을 분양 입주자를 채무자로 해서 왜냐? 그 분양 잔금을 세운기공의 분양 잔금은 여러분이 있음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있음은 자기가 그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자,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셨어?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은 시작이 되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시죠. 화이 부채 승계 20억. 위 쟁점 1차 1번 2번 임차 보증금 100만 1000만 1억 27억은 계약서 작성 당시 세운기공이 화이 개시 상태에 있었고 이때쯤이었네요. 1998년 11월 5일 쟁점 건물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여기서도 인정합니다. 세무서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시 지급한 임차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100만 1000만 1억 7억 2400여만 원만 지급하고 차액 20억은 세운기공 화이 부채 20억을 승계하기로 해 누가 있음이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이를 증자자금으로 무슨 말이야? 20억을 승계하기로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화이 부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서 증자자금으로 활용했다. 자, 한번 보시죠. 더 밑에 이거 분식하게 했던 겁니다. 일단은 100만 원 단위고 자 99년 5월 15일 100만 1000만 1억 10억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 처리하여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다 화이 부채 승계액이 상환되었다. 10억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급 처리하고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다 화이 부채 승계 그렇죠? 세운기공의 실제 지급 100만 1000만 1억 5억 그러니까 10억과 5억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급 처리하여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다 화이 부채 승계를 확인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주한테 돈을 받지 않고 근데 지급 처리했다라고 장부를 조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 부채액을 상환했다. 증자를 해놓고는 화이 부채 승계액으로 상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렇게 3억 1900만 원 1억 8천 그래서 고딕 표시된 부분이 부의 부채인 화이 부채 승계에 상환한 금액이다. 자, 주 2심이 있음이 서울지방 화이 관제인의 화이 부채로서 의결권이 인정된 989145 세운기공 채무를 아래와 같이 상환하였음이 세운기공 화이 채권 관료 대신 지급한 금융자료 등에 대해 확인된다. 세운기공의 채무를 아래와 같이 상환했다. 할인 대여금 이런 거 예전 시간 나왔죠. 대여금 뭐 이런 거 레미콘 뭐 이런 거 하도급 회사겠죠. 하수급자들. 자, 그러나 처분청은 위 화이 부채 승계에 주 있음이 화이 부채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의 부채로 송금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 건 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에 등에 확인된다. 주 있음은 5차례에 걸쳐 자본금 100만, 1000만, 1억, 19억 5천을 증자하고 2003년 자본금 19억 5천을 감자하였는 바, 자본 감소를 했답니다. 주식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감자. 자, 관련된 거래 내용은 표 3과 같다. 자본을 감소했다. 감자했다. 무슨 말이냐?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1999년 7월 13일 100만, 1000만, 1억, 4억 5천을 유상증자, 자, 주식을 발행했는데 있음 경위명무 황 씨가 은행 계좌에서 100만, 1000만, 4억 6천을 인출해서 유상증자 참여인 각 주주들 개인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구나. 회계에는 적지 않고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개인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이체해 증자 자금으로 납입했다. 무슨 말이냐면 유상 증자를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는데 4억 5천여만 원을 4억 5천여만 원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해서 각 주주들에게 송금했다라고 합니다. 증자 발행. 그리고 개인 계좌에서 각 주주들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해 무통장 통금으로 받은 거를 증자 자금으로 납입했다라고 장부 조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억 유상 증자의 5억을 인출해 각 계좌에서 또 99년 8월 13일 강모 씨가 은행 계좌에서 강모 씨의 은행 계좌에서 5억을 인출해 각 주주들의 개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개인 계좌에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금액을 증자 자금으로 납입했다. 있음이라는 법인에서 각각 5억 또는 4억을 인출해서 각각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그리고 마치 그 증자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증자 불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억 유상 증자, 신천역 지점 발행 수표, 배서자 있음, 자기가 대신 지급하겠다라는 배서. 자, 2000년에는 각 주주로 각 주주들 개인 계좌로 5억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각 개인 계좌에서 각 주주들은 인출해서 송금받은 5억씩 뭐 그런 거를 증자 대금으로 납입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쟁점 증자액은 모두 있음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이에 덤에 대해서 처분층과 있음 간에 다툼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있음은 1999년 1월부터 2000년 말까지 2년에 걸쳐 사업 연도 중 실시한 증자 대금 총 1시 100천, 만시원, 100만, 1000만, 1억, 19억 5천은 쟁점상과 임차 보증금 100만, 1000만, 1억, 10억, 27억 중 20억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그 증자 뭐 그런 거를 활용해서 각 주주의
증자 불입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세요? 보증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라고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자 대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고 송금받은 것을 마치 증자 대금이냐 주주들이 회사로 입금했다라는 것이죠. 자, 있음이 쟁점 미지급 임차 보증금. 그래서 이게 이제야 되구나. 보증금을 지급했다라는 건 그 보증금처럼 지급했다라는 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20억의 지급에 가름해 세운기금 화입 부채 20억을 승계하겠다. 20억을 승계하겠다. 임차 보증금 20억을 승계하겠다. 라고 한 거는 승계해서 상환한 사실이 청구해 본 화입 부채 관련 서류 및 채권 전승이 확인되므로 쟁점 미지급 임차 보증금 20억을 부의 부채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부의 부채로 송금 살입하겠다. 타당한 것으로 판금된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깊게 다뤄볼 시간을 가지겠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 뭐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 다시 쟁점이 임차보증금 여러분과의 후보장자들의 임차보증금이 100만 1,000원이라 13억 2,400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있음이 대신 각 수분양자들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하고 수분양자들을 채무자로 해서 있음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러한 진실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다. 응? 그래서 여러분은 있음과 임차에 해당하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세운기공이 있음과 임차 자회사로서의 임차 보증금을 하고 그리고 그 세운기공에 여러분이 세운기공에 미납한 분양잔금은 있음이 대신 납부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있음은 자신한테 여러분이 있음과 설정한 계약은 그게 아니라 있음이 세운기공한테 임차 보증금을 드는데 자기가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분양잔금을 회수한 것이죠. 자신한테 회수하게 하고 마치 있음은 이브마트 즉 킴스클럽은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외관상 나는 있음과 킴스클럽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 그게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있음이 여러분이 세운기공에 미납한 분양잔금 미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양잔금을 대상으로 자기가 그 분양잔금을 내겠다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을 채무자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등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동구청 전세권부 채권 압류 그리고 시발점이 되었던 주 휴먼 넥서스의
건축이행 강제금, 주 휴먼 리소스의 법인세 등의 전세권부 채권 압류에 애초에 주 있음 이브마트에 전세권 설정된 것은 이러한 임차 보증금의 세원기공과 있음 간의 임차 보증금 설정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감추어진 진실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그 의미가 있고, 앞으로 광동구청과 광동세무서의 전세권 채권 압류에 말소가 된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 뭐다? 있음은 세원기공, 주 있음 이브마트, 즉 그 킴스클럽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세원기공의 자회사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전세권부 전세권 설정 등기의 시작은 여러분이 그 부실 위반 건축물의 정화를 위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